자, 오늘 시장 주가 42포인트 플러스. 짜잔.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많이 올라왔죠. 그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야, 어제 주가가 많이 내렸는데 어제 주가 잠깐 볼까요? 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42포인트 마이너스였는데요. 코스피 오늘 42포인트 올라왔어요. 치고 받았지. 맞나요? 치고 받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주가가 너무 좋네요. 오히려 어제 주가가 이렇게 내렸을 때의 매수했다면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의 매도가 아니죠. 매도가 아니라 수익 추적 이렇게 봐야 되지. 어제 종가에 좀 매수를 하셨나요? 어제 종가에 매수하신 분 솔직히 신 대표는 어제 종가에 매수 못했어요. 그냥 딱 보는데 갑자기 그렇게 많이 주가가 내리는데 이거 뭔 일이 있는지 알고 매수를 해. 근데요, 동학개미 형님 누님들이 매수했다는 거지. 동학개미 형님 누님들이 매수를 했어요. 무려 삼성전자를 1,500만 주. 제가 다 조사를 해놨거든요. 몇 주냐면 삼성전자를 어제 1,577만 6,231주. 정확히 제가 써놓은 겁니다. 3시 30분 딱 끝났을 때, 종가 나왔을 때 체결이 됐어요. 대단하죠? 1,577만 6,231주. 이게 삼성전자. 이거를 누가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딱 하고 매도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동학 형님 누님들이 딱 하면서 받아냈잖아. 오늘 삼성전자 올라왔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죠? 박수 쳐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주가가 주고받은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 주고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주고받은 부분이 있는데 어제 살 수 있었을까? 진짜 어제 살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개인 인버스를 매수했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나는 고버스는 잘 지금 주가가 더 올라가고 있는데 고버스를 타면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또 성향이 다 달라요. 성향이 다 달라고 동학운동을 하시는 형님 누님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고버스 타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고, 어쨌든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매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거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진짜로 딱 들어요. 삼성전자 잠깐 볼까요? 삼성전자 어제 그 일자별로 보면은 4,300만 주, 4,300만 주 투자자별로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그죠? 여기 삼성전자 어제 30일 날 어제 1,260만 주 매도했잖아요. 이거 매도. 그리고 여기 보면 1,120만 주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한 거고, 기관들이 샀던 거고, 그러니까 외국인들만 팔았어요. 외국인들만 파는 부분인데 제가 계산한 거는 1,577만 6,231주. 이것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이거 매도를 한 그런 상황이니까 많이 매매를 한 그런 상황이지요. 그쵸? 저는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왜 팔았냐? 근데 이게 이제 그 MSCI 모건 스탠리 지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MSCI 이머징 마켓의 리밸런싱, 한국의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여타 쿠웨이트나 인도의 비중을 높이고, 이런 상황에서 팔아야 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매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나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솔직히 차익 매도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익 매도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진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삼성전자가 올라온 부분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MSCI 이머징 마켓의 리밸런싱, 이거는 이전에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다 조사를 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으니까. 그 8월달 아시죠? 8월달. 올해 8월 31일 날 MSCI 리밸런싱 있었던 것을 아시나요? 모르는데 그냥 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8월 31일 날에도 그게 있었어요. 어제 점심때 알았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중국 비중 느리고 그죠? 그런 부분도 있죠. 요게요, MSCI 이머징 마켓의 리밸런싱은 올해 8월 31일 날에도 있었어요. 이때 외국인들이 얼마를 팔았냐면 6조 원을 팔았어요. 어제 리밸런싱 하면서 2조 4천억 이렇게 매매를 했으니까
매매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은 너무 심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한국을 우습게 본 거지, 이놈들이. 주가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삼성전자 이외의 종목, 다른 종목들도 팔았긴 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1577만 6,231주를 체결을 시켰으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위주로 체결을 시켰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내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삼성전자 위주로 해서 주가가 내린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한정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온 부분에서 저놈이 팔 것 같아, 이거 리밸런싱 할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서 차익 매도에 의해서 쫙 하고 나온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차익 매도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알려드렸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것도 있고 결과는 외국인들이 1577만 6231주를 팔았다는 거지. 근데요, 이 주식을 개인 투자자가 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주식이 아니라 다른 주식이었으면 안 살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그런 부분이고 삼성전자에 미련을 두시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삼성전자 배당 받아야지. 배당 안 받을 거예요? 12월 달에는 배당 받아야 돼, 진짜. 이거 12월 달에 아까워, 이거. 12월 달에 배당 딱 주면은 그게 3월 달하고 4월 달에 딱 들어오는데. 그게 200~300만 원 딱 쥐어지면은 그거 진짜 꽁돈 같다니까요. 200~300만 원 너무 많은가? 큰 돈으로 한 건가? 한 100만 원 쥐어지면 70~80만 원 쥐어져도 좋아. 어쨌든 저는 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마이너스 42포인트 오늘 플러스 42포인트 주고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건에서는 크게 바뀌진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좀 가능성이 있나요? 그쵸? 어쨌든 뭐 저는 차익 매도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매수를 하겠지. 매수를 하고 들어오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만약에 리밸런싱이다 라고 한다면 비중에 대한 부분을 줄이고 바꾼 상황이니까 더 안 들어오는데 만약에 차익 매도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정받으면 다시 들어와야겠지. 그죠? 삼성전자 안 살 거야? 맞죠? 그죠? 만약에 신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차익 매도다 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더 갈 거예요. 리밸런싱이다라고 한다면 돈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돈이 빠져나간 거니까 삼성전자 움직이기가 좀 힘들 거고. 오케이, 이해가 되시나요? 요 부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게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신 대표와 함께하는 주탐생에서는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사라 말라가 아니라 삼성전자 하나를 보고 만약에 MSCI 리밸런싱이다라고 한다면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이 뭐 쿠웨이트든 뭐 인도든 가는 거고요. 이게 차익 매도에 의해서 팔았다라고 한다면 차익 매도 빼가면 그만이겠지만 한국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뭐 빼가겠어요? 그러면은 팔아놓고 배 아파하는 게 외국인이지 않을까? 외국인은 배 아파야 돼. 그래서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 지수가 3,000포인트, 4,000포인트 됐을 때 외국인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우리끼리 다 하고. 여태까지 외국인한테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렸던 상황이 얼마나 많았어. 요번에 좀 대갚아줘야지. 이놈들이 인제 사야 되는데 그거를 2조 4천억을 1577만 6,231주를 팔았단 말이에요. 주가 빠지라고. 근데 우리 형님 누님들이 대한민국을 지켰네. 맞나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오를 거라고 봐. 회원님들은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원님들 삼성전자 오를까요? 내릴까요? 저는 삼성전자 배당도 받았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요 얘기를 먼저 해드렸습니다. 괜찮죠? 그죠? 주탐생은 이렇게 해야 재밌는 거예요. 그쵸? 삼성전자 올라가야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성전자를 갖고 있든 없든 간에 삼성전자가 올라와야 주가가 올라오는 거고요. 주가는 내리는 것보다 올라오는 게 나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오르는 게 낫지 꼭 내리는 게 나아? 왜 근데 곧버스를 타는겨? 왜? 인버스를 타면은 머리 아파지잖아. 맞죠,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거 내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코스피 시장이 움직인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봐야죠, 그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5포인트 플러스로 끝났는데요. 3포인트 플러스로 시작을 해서 2포인트까지 내리긴 했어요.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요 차이가 크진 않은 상황이고 요 포인트가 얼른 900포인트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코스닥 지수가 지금 약하잖아, 지금. 오늘도 지금 코스피는 42포인트 올라왔고 1.6%. 코스닥은 지금
0.5% 올라왔으니까 비교 우위에서 코스닥이 좀 올라와 줘야 또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배당을 받는다면 얼마 줄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꽤 줄 것 같아요. 삼성물산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방은 삼성물산 갖고 있거든요. 안 팔았어요. 만약에 상속세에 대한 부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배당을 받아서 이렇게 내는 게 낫잖아요. 그죠? 지금 삼성전자의 그 현금성 자산이 얼마 있는지 아는 사람. 현금성 자산이 얼마 있는지 아는 사람 한번 써줘 봐봐요. 써줘 봐봐. 맞나 틀리나 한번 볼게 내가. 1조 아니요. 무슨 1조야. 10조 아니요. 무슨 10조야. 야, 예, 맞아요. 100조에 100조. 생각을 해요. 현금성 자산, 현금을 100조 갖고 있는 회사야. 100조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거 일부 떼어가지고 이거 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좀 많이 합니다. 삼성전자는 뭐 배당 꽤 줄 것 같아요. 뭐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코스닥도 올라왔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야 개인 투자자들이 좋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코스닥 종목에 많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을 또 많이 매매하는 그런 요건이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좀 올라왔고요. 코스닥 지수도 꾸준히 올라오긴 했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빠지진 않았잖아요. 이거 조정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올라왔던 자리고 그쵸? 요게 이제 조정. 그래서 조정받고 올라오고, 조정받고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여건이지만, 900포인트. 예, 900포인트에 왔으면 좋겠다. 지금 891포인트니까, 플러스 9포인트 정도면 이제 900포인트 넘어가니까, 내일 올라오지 않을까? 내일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추세적 부분에 의해서 올라오면 훨씬 더 좋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전체적으로 다 잘 움직인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내린 만큼 그거보다 더 많이 오늘 올라왔다는 것에 중요성이 있는 거겠지. 그죠? 중요한 점이 있는 거겠지. 결국은 이 여건에서 쳐다봤을 때는요. 외국인들은 안 파는 거죠, 더. 외국인들은 추가적으로 더 안 파는 거잖아요. 710억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여기 보면은. 어제 2조 4천억을 팔았는데요. 710억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안 파는 거죠, 그죠? 많이 팔았기 때문에 안 팔았다? 이거 샀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죠? 아니, 뭐, 2, 3조씩 팔아놓고, 700억 사가지고 이거 샀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어쨌든 산 건 산 거야, 그죠? 기관들이 샀어요, 그죠? 기관들이 2,670억 샀고, 개인들이 좀 팔았고. 뭐 개인들이 어제 삼성전자를 많이 샀으니까 뭐 넘겨줄 수도 있겠지,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 위주로 해서 많이 사는 그런 상황이고 금융투자가 좀 사줬고, 그죠? 네, 금융투자가 좀 사줬고 여기에서 보면 수급 주체는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금융투자가 샀네. 금융투자가 이제는 매수의 매수력으로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금융투자가 또 이끌어가고 움직이는 종목이 올라오지 않을까? 오늘은 어느 쪽을 샀을까? 이게 이제 궁금하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샀습니다. 플러스 핵심 대형주. 회원님들, 왜 삼성전자와 핵심 대형주를 샀을까? 금융투자가. 제가 얘기했는데 12월 달엔 뭐 받아야 돼요? 배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리스크를 좀 덜 하는 입장에서 배당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투여한 자금의 금리성, 그러니까 CD 금리 정도를 감안을 해서 플러스 알파의 수익,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낸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라도 배당을 받기 위해서 수천억 산다. 수조 원까지 살 수 있어요. 이 수천억 수조 원에 대한 이 자금들이 언제에 다 해소가 돼요? 1월달 옵션 만기일, 2월달 옵션 만기일, 3월달 선물 옵션 만기일. 그래서 1분기 안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물량들이 다 소화가 되고 팔아내는. 그러면서 이제 수익을 챙겨내야 되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에 금융투자가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배당 투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배당 투자가 그동안 팔아놓은 부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연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이전시키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이전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안에서. 그래서 안 팔 수도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코스피 주가, 코스닥 주가도 마찬가지고,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죠?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요, 결과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지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인버스 하면 힘들어지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쵸? 쇼커버도 뭐 상관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융투자에 들어오는 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괜찮아 보여요. 뭐 오늘 움직이는 그런 자체도 괜찮았던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그냥 편하게 보시지 않았나요? 뭐 삼성전자 올라오고, 삼성전자 이거 투자 동향 보면은요, 이게 보시면은 금방 알아요. 기관이 샀지. 그죠? 기관이 산 거고, 이거 어제 개인이 이거 팔아준 거고, 그죠? 이렇게 팔은 거고, 어제 많이 팔은 거고, 결국은 기관이 사잖아. 지금 요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매수가 많이 들어온 거, 크게 들어온 기관이 어디예요? 기관 중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게 이게 금융투자잖아요. 금융투자. 그 결국은 그 삼성전자를 샀겠지. 조사를 안 해봐도.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다른 데는 다 팔았잖아요. 그죠? 다른 데 다 팔았잖아. 금융투자만 샀잖아. 이 금융투자만 산 그런 상황이니까 현재가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금융투자겠지 라고 추정이 가능하다. 오케이? 결국은 삼성전자 산 거잖아. 뭐 사든 안 사든 간에 나중에 확인했는데 그 연기금이 되게 많이 팔고 삼성전자 샀더라. 근데 그럴 이유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배당에 대한 부분을 노리고 들어온 거야. 그쵸? 배당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노리고 들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현재 시장을 너무 리스크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어제 방송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 때 저는 MSCI 리밸런싱 이런 거 안 따졌어요. 그냥 차익 매도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차익 매도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타이밍을 잡아서 차익 매도를 한 거야. 저는 그 생각을 한 거고, 차익 매도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차익 매도 했으니까 다른 종목이라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종목 사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자금이 빠져나가야 안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는 거지. 리밸런싱은 빠져나가는 거고, 빠져나갔겠지. 미리 파는 놈들도 있고 어쨌든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지만 그 전부의 금액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을 개인 투자자들, 특히 동학개미라고 얘기하는 이 강한 유동성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꽉 잡아놓고 지켜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는 상승을 하고 반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 전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회원님들한테. 어제 종가에 마이너스 41포인트까지 확 내리면서 빠졌을 때 샀냐 이거야, 샀냐. 저도 못 샀다. 그때 공개 방송 중이었었고,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물량이 막 쏟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대놓고 살 수 있겠느냐. 근데 누군가는 샀다. 그게 바로 동학개미였다. 역시 일반 개인 투자자하고 동학개미, 즉 종목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보고 투자를 하고 열심히 열공 모드를 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수급주체의 한 부분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전 같았으면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아주 일치단결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굉장히 대단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올라올 거고, 올라오는 그런 여건에서 역시 대형주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잡아놨는데 기관들 중에서 급한 애들은 사야겠지, 그죠? 급한 애들이 사는데 개별 종목을 사겠어요? 삼성전자를 사겠지. 아니면은 대형주들을 사겠지. 대형주 한번 다 보세요. 다 기관이 샀어요. 이렇게 대형주들 보면은. 여기 보면은 LG화학 한번 볼까요? LG화학은 기관이 팔았네. 누르는 거마다. 이거 삼성물산. 이것도 팔았네, 기관이. 아까 샀는데 잠깐만. 삼성 SDI. 삼성 SDI 이거 샀고. LG생활건강. 이것도 기관이 좀 들어와 있고. 아까 확인을 했을 때는 지금 많이 들어와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좀 바뀌었네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기관이 샀고. 이런 식으로 기관들 전체가, 현대차 같은 경우엔 기관이 샀죠, 그죠? 그다음에 기아차,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많이 샀죠, 그죠? 이런 쪽으로 집중돼서 들어온 거야. 그럼 결국은 현대차나 기아차나 삼성전자 이 부분에서 기관이 들어온 것들은 배당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복선을 깔고 들어온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42포인트 움직인 그 코스피 지수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 판단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주가 지수에 대한 차트를 안 볼 수 없는 거죠. 주가 지수는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 여건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툭 하고 밀린 거죠, 그죠? 툭 하고 밀린 부분을 삼선 전환도에서는 확인을 시켜줬어요. 자, 볼게요. 이게 이제 삼선 전환도인데 어제 이렇게 된 거였죠, 그죠? 그래서 어제 종가 무렵에 이게 만들어져서 주가가 더 내리나?
만약에 이게 어제 주가가 내린 부분이 시장에 대한 여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좋게 평가돼서 주가가 내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다시 들어오고 그다음에 강하게 유동성이 지금 증시 주변 자금이 굉장히 세거든요. 지금 66조에 100조 정도 좀 더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 맡긴다면 이게 속임수가 되지 않을까. 속임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 가격 대역에 대한 부분이 2634포인트 2634포인트 요 포인트만 넘어가면 얘가 양봉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찰나에 얘는 속임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그 삼선전환도에서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딱 보니까 종가 무렵에 딱 결국은 요 상황에서 얘는 속임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주가는 이 상황으로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굿버스는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지워서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이전에도 그런 상황은 있었어요. 여기 속임수. 여기 있잖아요. 속임수. 그리고 다시 올라왔던 거고. 그렇죠? 요것도 속임수잖아요. 그죠? 올라올 줄 알았는데 주가가 내렸죠. 그죠? 전환도에도 속임수라는 부분이 가끔가다 이렇게 나와요. 어제의 그 하락은 오늘 결과적으로 속임수로 확인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추세는 유지.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히 맞는 거죠. 다만 요 부분이 요런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요런 상황으로. 저는 그게 아직은 수급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전에도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적이 있거든요. 주가에 대한 여건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플러스가 약간 더 날 수는 있는 거죠. 플러스가 더 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가 더 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음봉이 그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다시 양봉이 그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양봉이. 그리고 이 부분이 점점 더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확대. 그리고 다시 빨간색으로.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전에 그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더 시장에 대한 추적을 면밀히 해야 된다. 좀 더 디테일하게 추적해야 된다. 그 여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요 여건과 여기서 그려질 것들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있어요. 화면을 좀 돌려볼게요. 그게 여기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 요거 보이시죠? 여기. 이전에 요게 이제 하나 만들어지고 요게 이제 속임수 음봉 보이죠? 보이나요? 그리고 올라왔다가 다시 내렸다가 이 봉이 커지는 거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발산이 됐던 거죠. 이렇게 발산이 되고 이렇게 움직인 거. 여기 속임수 음봉 보여요? 속임수 음봉? 보이면 1번. 아유 진짜 디테일하게 보자 진짜.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이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서도 음봉이 그려졌어? 음봉이 그려진 다음에 양봉 그려서 다행이다. 그래 좋다. 그러면 좀 더 리얼하게 보여드릴게요. 리얼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원래 회원 방송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움직였었던 그 상황인데요. 자 여기에서 뒤로 그치 이거야. 현재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발산이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양봉이 만들어지고 올라오다가 갑자기 음봉이 만들어졌어. 이거 속임수인데 진짜 속임수일까? 그래 속임수이다 라고 해서 하루 지나가 보니까 속임수 맞네. 속임수 맞자 그죠? 현재 상황이 여기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다.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이 빨래판을 만들어 놓고 조절을 했을 때에 이때에도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려고 외국인과 기관이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한 번에 안 털어졌어요. 여기서. 그래서 한 번 여기서 더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더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그 여건에서 올라오는 듯 하다가 내려오갖고 다시 올라왔어요. 여기서 다시 올라왔어요. 그죠?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내린 거지. 그죠? 이게 더 커지죠. 그죠? 봉이.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다시 또 내리고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리고 완성되고 움직인 거지. 그 다음에 보면은 줄기차게 움직이죠. 그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니까 무지하게 큰 거지. 이거는 나중에 보더라도. 그러면 현재의 상황에서 요 부분이 우리는 생각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지금 주가가 안 올라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안 올라왔다. 만약에 이 여건 때문에 인버스를 샀다라고 한다면 뭐 그거 인정을 해줄 수는 있어요. 인정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거를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없이 갈 수도 있잖아요. 이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어제의 매매 형태를 보면 안다는 거지. 만약에 이전과 같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2조 4천억을 팔았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폐기되기 심해서 막 했다? 근데 그거를 못 받아냈어. 못 받아내는 그런 그 유동성이었었고 받아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줄줄줄줄 밀릴 수 있겠지. 근데 그걸 받아냈잖아. 받아내고 받아낸 부분에서 지금은 무슨 달이에요? 12월이잖아요. 12월. 찬바람이 불면 뭐가 생각나요? 아 무지하게 춥지 뭐. 우동 생각나요? 호빵 생각나요? 아니요. 찬바람이 불면 배당 생각이 나지, 배당. 그래서 배당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냥 밀어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주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견조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배팅 뭐 이런 쪽은 약간 좀 리스크가 너무 커져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죠?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크게 낸다라고 한다면 뭐 그거는 뭐 리스크를 안고 투자한 거니까 크게 걱정은 없지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쪽이 움직이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코스피에 대한 부분이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은요. 지금 상황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샀지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잘 안 샀거든요. 그거 다 아시죠, 그죠? 나중에 종목으로 확산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크게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12월과 1월 달의 투자에 대한 성향이 달라요.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로 해서 배당을 받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중소형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대주주 요건, 뭐 지금 이제 10억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그래도 대주주 요건이 작용을 해요. 대주주 요건에 의해서 배당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주주 요건에서 파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종목들이 약간 좀 리역리역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지나면 1월 달에 급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올라오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신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회원님들 그렇고 여기 들어오시는 회원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은 이것도 포함되고 저것도 포함되는 부분에서 중도의 노선을 걷는 게 유리하다. 12월 달에 잘못 투자해가지고 1년 농사진 거 다 된 밥에 코 빠친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잘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배당을 받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2021년도 1월 달에 1월 효과 기치를 걸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차분하게 매매를 해야 되고 차분하게 매매를 하는 여건에서 미리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종목들의 움직임, 그러니까 종목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의 움직임을 선별을 해놓고 성장주에 대한 가치와 뭐 바이든 후보가 이제 1월 달에 대통령이 될 거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될 거잖아요. 그 바이든 후보가 밀고 있는 정책적 부분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밀고 있는 뉴딜 프로젝트하고 연결되는 그 고리만 잡으면 거기서 수익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 수익이 훨씬 더 클 것 같은 거야. 그 수익에 대한 부분에서 제일 크게 눈에 보이는 게 저는 IT 쪽에 2차 전지, 5G도 가능한 거고 반도체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를 참 잘 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역시 잘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제의 리스크적 부분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상태고요. 지금 현재로는 뭐 진행형이니까 뭐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진행형이고 여기에서 그냥 주가가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는데 왜?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움직이면 돼요. 우리는. 현재 현실에 맞게 움직이는 거. 옛날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꼭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수급이 그만큼 탄탄해졌고 견조해졌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리스크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있긴 있어요. 신용 물량이 너무 크고 그렇잖아요. 신용 물량이 너무 많고 비투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이 비투한 부분을 이런 빨래판을 하나 만들어서 다 털고 가겠느냐. 그 여건도 우리는 뭐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주탐생 제가 계속 하잖아요. 신 대표와 함께하는 주탐생 언제 한다고요? 매일 하잖아. 매일 여기 있잖아.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하잖아. 그죠? 그래서 장 끝나고 시장에 대한 정리 한번 하고 내일 전략 세우고 그게 신 대표와 함께하는 주탐생의 보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잊지 말고 본방사수에서 들어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재밌죠 이거? 차트에 대한 부분 요거 하나로만 보면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확실하게 뭐 속임수다 아니면은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만들어졌다,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게 전환도거든요. 이 전환도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님 네 번째 고맙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목균형포보다 더 중요한 게 전환도고요. 볼린저 밴드보다 더 중요한 게 전환도입니다. 그 전환도를 보고 현재의 시장이 오르는 장세냐 상승하는 장세냐 하락하는 장세 이거 하나만 파악을 해도 레버리지를 살 거냐 인버스를 살 거냐가 판가름이 나고, 만약에 오른다라고 한다면 오르는 쪽에서 어떤 쪽을 볼 건가 뭐 하나씩 짚어가는데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내리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쪽? 그래서 우리는 뭐 투자하는 쪽이 뭐 선물 옵션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내리는 쪽에서 견딜 수 있는 경기 민감도가 좀 둔한 비탄력적인 뭐 업종이나 종목 아니면 필수 소비재 뭐 이런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종목이 생기면 종목을 보고 종목에 대한 부분에 240 라인, 저는 그린빌의 룰을 준수하니까 240 라인을 보고 240 라인에서 반전하면서 거래량이 는다라고 한다면 요 놈은 간다, 그렇게 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11월 달에 잘 매매했습니다. 이제 12월 달 딱 들어와서 매매를 지금 오늘 첫날이니까 매매를 시작을 했는데요.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특히 12월 달에는 배당 받아야죠. 그래서 약간 안정적으로 가면서 배당까지 받을 수 있는 전략적 부분을 택하는 게 중도 노선인 것 같지만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여기에서 좀 세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좀 더 실어가지고 세게 움직이는 쪽에서 수익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우면 되잖아요. 두려우셨어요? 어제 많이 내려서 두려우셨어요? 오늘은 많이 올라와서 편안하셨어요? 오히려 많이 올라오니까 더 불안하지. 어제 그렇게 내리고 오늘 또 올라오고. 이게 빨래판인 거야, 이게. 네. 위아래로 빨래질 당하면은 계좌가 거덜나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고 수익을 낼 수 있고 안정되게 가는 전략적 부분이 12월 달에는 더 중요해요. 그 12월 달에 더블 내고 싶어요? 나는 그 생각도 들어. 아니 12월 달에 더블 내면 뭐해? 그 전에 더블 내갖고 12월 달에는 지켜야지. 그리고 지킨 부분에서 1월 달에 따따블을 만들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다들 지금 그 4분기에 12월 달 말에는 다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회계 처리도 다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막 무리하게 뭐 할까? 무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프로그램 매수뿐이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 매수는 CD 금리 플러스 알파. 그게 배당이잖아, 그러면. CD 금리 플러스 알파. 그래서 금리를 보충하고 플러스 알파만 되면은 배당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배당 투자. 그러면은 이거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할 텐데 이거 뭐 수조씩 막 매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왔던 거잖아, 그죠? 오늘 딱 하루 지난 건데 하루 지난 부분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니까 뭐 달거리를 해서 뭐 윈도우 드레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다 그거 필요 없고요. 실질적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올려주시면 제가 봐드릴 거고요. 42포인트 올라온 부분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뭐 나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06원이고 오늘도 좀 내렸잖아, 그죠? 내리는 그런 상황이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여건과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뭐 한국, 대만, 중국 뭐 이쪽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MSCI 리밸런싱에 의해서 한국물을 약간 줄인다라고 치더라도 그 부분은 증시 주변 자금이 풍부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 메꿔질 수 있다라는 거죠. 홈이 페이면 페인 부분을 스물스물 메꿔서 새살이 돋게 하고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장적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진짜 강세장이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강세장이고 골디락스 장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각각의 증권사들의 레포트가 2,800? 이거는 기본이야. 이제 3,000포인트 간대. 3,000포인트. 여태까지 3,000포인트를 본 대통령은 없거든요. 그쵸?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3,000포인트, 뭐 3,300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거 볼 것 같아요. 아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따가 뵐게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